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세화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상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전 문제 다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많이 보던 유형이죠. 많이 보던 유형. 자, 위에 있는 세 식을 다 점검을 해보시면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준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px는 3x 플러스 1의 해가 x값이 누가 된다? 1 또는 2 또는 3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p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최고차항 계수로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바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p 우리는 4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12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이고 계산을 생각하다 보니 F4-13 값이 12가 됐으니까 정답은 25.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죠? 공부 좀 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1번에 낼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난이도 있게 내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자, 2번 문제 역시나 어려운 거는 아니긴 하지만 네, 2번에 넣었다는 거가 부담스러운 거겠죠, 이제. 자, 보시면 네,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1의 x고 나머지가 r1이라고 했으면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2가 되시고 나머지는 r2라고 했는데 r1, r2는 어차피 같잖아요. 이 값은 그냥 1이 된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네, R1분의 R3는 R1분의 R2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요 놈이 여기다가 3분의 1 빼내서 여기 3 빼내서 묶어주면 되겠죠. 네, 정리해 보시면 3이 되시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식. 문제집 몇 권 중 두세 권 이상 풀어본 학생들은 반드시 봤을 만한 문제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n값이 1, 2, 3, 4 넘어가면서 짝수를 계속 더하란 얘기거든요. 근데 p10이라고 했기 때문에 9개의 짝수를 더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가서 어디까지? 18까지 더해진 거기 때문에 x 지금 p 10의 x는 누구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 2에 요 짝수들의 합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로 묶어주면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이 값이 x 플러스 9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90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90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90의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제곱의 계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의 계수는 여기하고 여기서밖에 안 나오겠죠. 네,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90 더하기 이쪽에서는 제곱의 계수 1이겠네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차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판별식 d = 0 쓰라는 얘기 같고요. 판별식 d = 0 써서 나온 식이 요것만 계산을 좀 생략을 할게요. 제로라는 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k값에 관계없으니까 앞에 것도 제로고 뒤에 것도 제로다.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소리고 b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문제 모두 참 첫 번째 장에 낼 문제는 아니긴 하죠. 사실은 5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5번 문제 먼저 유리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될 텐데 x 플러스 1 넘어오시고 2i인데 양변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고요. x제곱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수를 까맞추면서 하나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되고 x 세제곱만 어떻게 까면 되겠죠. 양변에 x제곱 x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시고, 그래서 이거 차수 1차로 낮추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3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2가 되겠습니다. 6번 개 중에 좀 반갑게도 쉬워 보이네요. 그래도 C값은 음수라는 거 됐고요. 어차피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은 생각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A, B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를 보았더니 B, C가 둘 다 음수라는 거죠. 네, B도 음수고 그 상황에서 B가 음수인 상황에서 A 값도 음수일 밖에 없다. 셋 다 뭐다 음수란 얘기가 되겠고, 중요한 거 제곱의 루트는 반드시 절대값 씌워줘야 됩니다. 이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곱의 루트 반드시 절대값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A 더하기 B는 음수니까 음수 달고 나올 거고요. C도 음수 달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인수분해 일단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누구하고 누구 인수분해 해볼까요?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실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fx인지 gx인지 모르지만 x에다 3을 넣고 더하란 얘기겠죠. 정답은 1번 21이 되겠습니다. 자, 8번 2차 함수인데 최대값이 10이라고 했고 뭐 범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을 논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일 때 9일 때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이보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최대값이 10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에서. 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A라고 할 때 11대 값 그냥 구하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맞죠? 그죠? 네.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A일 때 그러면은 fx는 최고차 함계수는 모르지만 x-2의 제곱 더하기 10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A일 때 F10 값이 근데 뭐세요? 요게 어차피 최소값 아닙니까? 에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계산할 필요 없이 정답이 2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좀 약간 시간 소모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뭐 해설을 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x값의 범위를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원래는 이 경우에 대해서 범위가 일단 갈라줘야 되는데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가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A부터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A부터 A 플러스 1이 추계방정식을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A부터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을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품고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가능은 하더라는 겁니다. 가능은 하더라는 거죠. 일단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인 건 같지만
같지만 A가 어디부터 어디 요렇게 치우쳐진 경우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A가 여기부터 요렇게 마이너스 1에 A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원래는 같이 갈라서 다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최대 최소의 차니까 최대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최대 최소가 됩니다. 중간의 쪽에서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입니다.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입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범위에서는 정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보시면 어찌됐건 이 문제 f 1값 마이너스 1값하고 fa 플러스 1 네 값을 구해놓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f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f 첫 번째 거나 요 세 번째 거나 FA하고 FA 플러스 1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A 놓고 A 플러스 1 놓고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범위에서 범위를 만족하는 A 값이 1이 나올 거고요. 첫 번째 값이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중간에선 정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1번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히 공부해 본 사람은 일단 알만하긴 하지만 시간 소모적이라는 게 그게 가장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 공부 좀 덜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끼겠지만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오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에서 추계방정식이 거기서 빗나가서 다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추계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를 보신다 그러면요. 얘의 추계방정식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추계방정식이 4인데 거기에서 어쨌든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면은 k만큼 빠졌다고 하자는 거죠. 한 변 길이 k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a점 좌표가 4-k라고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D에서는요. 추계방정식이 5가 될 텐데 거기에서 역시나 한 변 길이가 2k였으니까 마이너스 k만큼 빠졌다고 해서 C점의 좌표를 5-k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누구였냐? A에서 내린 X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 요 길이를 Q라고 했고 요 길이를 P라고 했습니다. P에서 Q를 어떻게 해라? 빼라. 다시 말해서 이 길이를 얘기한 거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을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만 하면 답은 그냥 편하게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저 4-K하고 5-K를 저걸 잡을 생각을 못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했었다라는 거. 네, 그게 맹점이었습니다. 뭐 P라는 거 간단하게 잡아 보시면 마이너스 이건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고요. Q라는 점은요.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10에다가 5-K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 전개하셔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일 거고요. 얘 정리하시면 25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값을 어떻게 하면 빼게 되면 정답은 9,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9번, 10분에서 상당히 시간 소모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일단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적어놓고 시작하고 첫 번째 거 많이 하던 짓 아니겠습니까? 합차.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만 알면 되겠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조건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얼마? 4알파 베타 빼야 되겠죠. 하시면 얼마가 된다? 5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된다? 참이 되시겠죠.
니은 어떻게 풀어줄까요? 물론 니은 요거 뭐 이런저런 풀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파는 알파끼리 다 묶어볼게요. 알파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알파 n제곱 좌변으로 다 넘겼습니다. 베타는 우변으로 다 넘기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베타에 대해서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알파 n제곱으로 묶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간입니까? 네,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주어진 식의 x 알파나 베타를 넣으면 나오는 값이잖아요. 네, 어차피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도 제로, 우변도 제로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디귿을 물론 니은식을 통해서 디귿을 유추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값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방금 풀었었던 알파 마이너스 1이 제로라는 식 알고 있잖아요. 이걸로 알파의 차수를 최대한 까자는 겁니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고 알파 4제곱은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인데 알파 제곱에다가 다시 이 값 넣으시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알파 4제곱 값은 구했는데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여기다 양변 알파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2알파 마이너스 1. 이 값하고 이 값 곱해주게 되면 알파 7제곱이 되겠죠.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 그 다음에 4알파에서 3알파 더했으니까 7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알파 제곱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6알파 마이너스 6 더하기 7알파 마이너스 2가 돼서요. 13알파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되시겠죠? 요거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베타 값 넣어서 완성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13베타 마이너스 8이 있고요. 마이너스 베타 값 역시 베타 7제곱 역시나 똑같은 구조겠죠. 13베타 마이너스 8이라고 하셔서 이 식기 날아가시겠네요. 13으로 묶어준 여기 알파구나. 그럼 13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아까 전에 루트 5라고 했잖아요. 13 루트 5. 근데 13 루트 5인데 15 루트 5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이 몇 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세활고에서 요런 문제 굉장히 좀 좋아하기는 했었거든요. 요 문제 뭐 똑같은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좀 이 문제는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역시 비벼서 풀 수는 있겠으나 시간 압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얘 두 군이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는데 A가 11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고 그러면 어쨌든 두 군이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얘를 찢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두 군의 곱이니까 그죠? 두 군의 곱을 찢는데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찢어 봅시다. 1하고 4P라고 찢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2P라고 찢을 수도 있고 뭐 4하고 P라고 이렇게 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죠? 왜냐면 P가 뭐라고 했으니까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 이상 더 찢을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이 A라는 거죠. A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다? 4P 플러스 1, 그 다음에 2P 플러스 2, 그 다음에 P 플러스 4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P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이 11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두 자리 수이고 그러니까 다 넣어보는 거죠. 11, 22, 33, 44, 55, 66, 77, 88, 99까지 넣으면 되겠네.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아요. 2P 플러스 2도 마찬가지고 P 플러스 4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P 값을 추론해주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식 4P가 되는 게 누구겠어요? 1 빼주게 되면
10도 되고 21도 되고 31도 되고 가서 네, 98까지 가능하겠죠. 그 중에서 4의 배수만 딱 픽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그죠? 여기서 4의 배수 픽업했는데 그 중에서 픽 값이 가능한 게 8하고 19가 나올 텐데 소수로 가능한 건 19 하나가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2p 플러스 2도 마찬가지죠. 그럼 2p 값이 될 수 있는 게 2만 빼주면 되니까 9, 20, 31, 42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나 짝수만은 골라서 2로 나눠주면 될 텐데 그 중에서 뭐 10도 되고 21도 되고 32 이런 애들도 되겠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는 누구? 43밖에 안 나올 겁니다. 마지막 p 플러스 4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값이 7하고 19하고 얼마? 73이 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골랐더니 정답이 몇 개다? 네, 5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3페이지가 가장 시간 소모적인 페이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프 빨리빨리 그려주셔야 되겠죠. 위로 볼록해서 2 지나시고요. 네, 요렇게 지나는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5,3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바로 오셔야 돼요. m으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5 더하기 3이었거든요. 마이너스 5,3 지나는 직선이니까. 서로 다른 세점 언제 가능하십니까? 네, 요거 0,0 통과할 때보다는 올라가고 접할 때보다 내려오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먼저 0,0 지날 때 그때 기울기가 요 m 값이 되겠죠. 그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다. 그러니까 a 값은 이미 나온 거겠죠. 그 다음에 접할 때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노가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세요? 위로 볼록한 함수. 얘하고 같다라고 둔 다음에 좀 넘겨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m-2의 x 더하기 5m 플러스 3은 제로 라고 해서 판별식 d 이꼴 제로를 써야 되겠네요. 쓰시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24m 마이너스 8은 제로가 됐으니까요. m 값이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2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는 밖으로 뺄 수 있는 만큼 빼주게 되면 2루트 38입니다. 아우, 숫자도 더럽게 좋네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써야 되겠어요? 지금 기울기가 현재 정황상 음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m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고 12 마이너스 3루트 38보다는 작다라고 나오실 거거든요. AB 값 나왔으니까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38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뭐 심화서에도 한두 문제씩 꼭 껴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해설 강의 같은 데도 많이 올라와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그 문제에서 한 따까리 더 활용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자, 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예로 나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저거 제곱으로 나누고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나머지만 구하면 되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뭐 곱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십니까? x-1을 곱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실 거고, 그렇게 되면 x5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돼서 x5제곱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누구냐? 5제곱을 냈을 때 1이 되는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 다 날아가시고 알값만 알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x 5제곱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자? 1을 최대한 넣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 제곱까지 나와 있죠. 제곱까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까지 있으니까. 제곱이 없었으면 x의 5제곱을 최대한 넣어서 정리만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곱이 있으니까 아까 나온 식 얘를 갖다가 제곱해서 나눠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는 거죠. x 5제곱 더하기를 제곱하시면 x 10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 5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얘를 갖다가 직접 나누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x 5제곱 곱해주면 x 15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 10제곱이고요. 더하기 x 5제곱이네요. 빼주게 되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3x 10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애들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3 곱해서 빼주게 돼서 정리만 해주게 되면 남는 게 2x 5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게 뭐가 된다? 나머지 rx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는 요 심화서 유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학생은 풀 수가 있을 텐데 처음 보자마자 시험 칠 때 이걸 보고 맞출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역시나 세화역에서 기출로 많이 출제하던 유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어찌됐건 n제곱 안에 있는 놈 정리하시면 누가 되느냐? zn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i의 n제곱. 그 다음에 어차피 i를 겉없이 곱했기 때문에 4개를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개만 잽싸게 빨리 구하셔야 됩니다. F1은 누구냐? 앞에 1 넣으면 1이고 뒤에 거 누구세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될 겁니다. F2는요. 2 곱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요.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값이 2가 될 거라는 겁니다. F3은요. 앞에는 3이 있을 거고 뒤에 거 누구 곱해줘야 되겠어요? 아까 구해준 값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구까지? 더하기 i 해주고 이쪽도 마이너스 i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i분의 1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 계산 잽싸게 해주시면 2가 된다는 겁니다. F4는요. 아주 간편이죠. 0 된다는 거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얘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에 있는 n값 1, 2, 3, 4, 5, 6, 7, 8 얘들만 계속 증가하면서 1, 2, 2 제로가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얘 계속 전개를 하다 보면 지금 물어본 게 2칸 건너뛴 거 합이 124라고 했는데요. 대략 한 얼마쯤까지 한번 가볼까요? 124니까 한 160 더하기 60, 120 근처까지 보셔서 F 한 60까지 한번 가보시자는 거죠. 그럼 누가 되겠어요? 60 곱하기 0였을 겁니다. 그러면 F61은요. 61 곱하기 1일 거고 F62는요. 62 곱하기 2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요 전에 거는요. F59는 59 곱하기 2였을 것 같네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요 값이 얼마세요? 118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값이 61이 될 거고요. 이 값이 124겠네요. 124 딱 꽂혔는데요. 네, 그러면 F60하고 F162 이 두 칸 건너서 하면 124 됐잖아요, 그죠? 네, 이건 되실 것 같고 뭐 다른 거 두 개 더해서 124 되려면 요 전에 거 안 봤네요. 61대 일단 되는 거 확실하셨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더 보셔야 되겠네. F63은 그러면 62 곱하기 3이 되실 텐데 걔는 그러면 126이니까 얘는 해당 사항 없을 거고
아, 64. 얘가 얼마겠어요? 64 곱하기 어차피 제로죠. 그러니까 얘도 제로니까 두 칸 건너뛰어서 어차피 합도 제로가 되니까 어찌됐건 60일 때 가능하셨고요. 그 다음에 62일 때도 가능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64, 62일 때 가능하셨고, 60, 제가 요거를, 네, 요거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요거. 어디서 제가 잘못했냐면요. 여기가, 네. 1, 2, 아까 여기에서 세 번째 거 요거 있잖아요. 요 값이 2가 아니라 아마 1인 것 같아요. 요거 계산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해보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죠. 뒤에 거는 유리하시면은 네,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i니까 아이고 1이네요. 아까 요거 잘못 적었어요. 요게 1이 됩니다. 여기가 1이죠. 이러시면 126이 아니라 얼마세요? 62가 되셨죠. 그죠? 62가 되셨고 네네네 62 곱하기 0 1 2 1이겠네요. 1 2 1 61 곱하기 뒤에가 그리고 여기 63이네. 아이고 씨. 예, 63이겠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세요? 또 124가 되시겠죠. 중간에 61도 들어가게 되겠네요. 되시겠죠? 예. 1, 2, 1, 0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60 근처에서 값을 조사해줘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꼬라지에 비해서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x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f 제로는 3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x에 주어진 식에 제로 넣어볼게요. f1은 f0가 3이었고 제로 넣었으면 뒤에 거 빵이네. f1이 3인 거 바로 나오셨네요. 그 다음 또 x에 1 한 번 더 넣어보시죠. f2는 그러면 f1이 3이었고 1 넣었으니까 더하기 1이니까 4라는 것과 같이 나오네. 그런데 fx를 뭐로?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1차 이하식이겠죠. 근데 주어졌던 두 값을 대입만 하시면 끝나겠네요. 1 넣었으면 a 플러스 b가 3인 거고 2 넣었으면 2a 플러스 b가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a값, b값이 1, b값이 2가 됐으니까 rx는 x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r 5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둘 모두 1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이 아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실수배까지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어도 공통인 인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x세제곱이 꼴보기 싫으니까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두 식을 빼게 되면 나오는 식이 누굽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 더하 마이너스 16 요 식이 나올 것 같아요. 두 식을 뺐더니 여기에도 공통인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상수항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앞에 식에다가 3 곱하셔서 뒤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4라는 상수항이 날아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셔서 빼줘 보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b의 x가 나올 겁니다. 두 가지 식에도
우리가 원하는 두 1차식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통인수로.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두 식에다가 공통인 인수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식에다가 x를 묶어보시죠. 이렇게.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a 플러스 b인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얘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고요. 3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6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연립해 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0이고요. b 값이 14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24가 되시겠습니다. (18번) 문제. 그 중에 하나가 알파니까 우리 x에다가 알파를 넣어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m 알파 플러스 n 이퀄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 알파 플러스 1이 근이니까 x에다가 알파 플러스 1 넣을게요. 라고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식 좀 전개를 해보시면 알파 제곱에다가 2-2n의 알파 마이너스 2n 플러스 n 플러스 2 이퀄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식을 빼시면 알파 제곱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뺄게요. 그러면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2의 알파가 될 거고요. n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얘가 혹은 허수였잖아요. 얘도 제로가 되겠죠. 두 개의 연립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풀어주시게 되면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 값은 2분의 1이었습니다.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복소수의 순환성 또 나왔습니다. 문제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세화여고에서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복소수의 순환성 굉장히 자주 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제곱에 n제곱이니까 이거 먼저 간단하게 좀 바꾸셔야 되겠죠. zn제곱은 누구다? i의 n제곱 더하기 i분의 1의 n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zn이라는 게 어찌됐건 i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굳이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잽싸게 어떻게 하라고? 1, 2, 3, 4만 구하고 끝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Z1은 누구다? 제로고요. Z2는 마이너스이고요. Z3는 제로고요. Z4는 입니다. 더 할 거 없이 얘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된다고. 근데 10 이하라고 했죠? 10 이하니까 그냥 적읍시다. 자, 그래서 두 칸 건너 지금 두 칸이 아니다. L항하고 M항하고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일단 0 들어간 애들은 다 얘들은 나가 있어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끼리 곱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들끼리 곱해줘야 되거든요. 3개가 가능하시죠? 3 곱하기 3. 그 다음에 2들은 2들끼리 곱해줘야 됩니다. 2개밖에 없죠. L항, M항이 될 수 있는 게 2개씩 있으니까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1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 더하기 4니까. 자, 20번 문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은데 상당히 잘 만든 문제기는 해요. 시간이 얼마가 남았을냐가 그게 문제인 거죠, 뭐. 그죠? 네. 요 값이 알파, 요 값이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누구다?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마이너스 2x하고 같다고 뒀으니까 4x 플러스 t 마이너스 2024는 제로에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으니까 5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루트 5알파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알파 값이 현재 음수기는 합니다. 감안은 해주셔야 되고 요 값이 루트 5 베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계수 마이너스 4가 되시고 알파 베타 값이 t 마이너스 2024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지금 음수까지 고려해야 되지만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제곱하니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 원의 넓이니까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제곱하시게 되면 4분의 5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더 마이너스 4분의 5 베타 제곱꼴이 될 수밖에 없죠. S1, S2를 빼려면 걔가 30파이랍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양변에 5분의 4만 곱해주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얼마다? 24라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고 있고 아까 하셨던 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누가 되겠습니까? 절대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빼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건데 문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지금 현재 정황에서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합차로 바뀌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였고요. 뒤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음수니까 음수를 단 상태로 루트 16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곱해줬으니까 얼마입니까? 4 곱하면은 2024에다가 8 곱했으니까 8112가 나오겠네요. 자, 요거 계산해 준 게 얼마다? 24다. 이게 되신다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t값이 얼마가 된다? 2019가 된다는 거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네, t값은 아까 전에 그래서 마이너스 t값 안 구했나요? t값 안 구했나요? t값을 이거 정리한 식에서 t값 2019 나오시죠, 그죠? 2019는 어차피 나오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까지 구했으니까 정답은 20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사실 서술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객관식 후반부보다는 그래도 공부 꽤 많이 하는 학생한테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요거 풀려보면 학생들이 어지간히 부정방정식은 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거 F로 묶어주면 누가 되겠어요? 1-GX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여기도 1-GX로 바꿔주려면 5를 더해주고 이쪽에도 5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긴 되거든요. 그러면 fx 플러스 5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1 한 값이 얘가 되실 텐데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마이너스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더라고요. 되시겠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보면 fx가 1차식 2차식이 gx라는 거죠. 요게 얘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네요. fx, gx 다 나오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한 fx, gx가 각각 누가 되시느냐?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잠깐만. 1차식 fx, 2차식 gx니까 결정이 돼 있네요, 그죠? 결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fx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가 1차식이었으니까 fx 마이너스 8이라고 봐야 되겠죠? x 마이너스 8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x-8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네네네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gx가 누가 된다? 1 더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시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개 같다라고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퀄 제로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든요.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세요. 여기선 답이 안 나오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 뭐가 있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fx가 누가 되겠습니까? 5 더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시고 g가 누가 됐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개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 네, 거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죠. 네, 곱셈 공식 통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정답은 44가 됐습니다. 자, 선생이 계산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짝은 생략을 하면서 풀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4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의 만점에 근접하고자 한다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의 기본 틀이 거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풀었던 마지막 문제에 있는 것처럼 요런 경우에 얘에 안 먹혔을 때 둘 다 음수 곱할 생각까지 번뜩 바로 났어야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어차피 고등학교 시험 서초고 강남구에서 만점이라는 건 없는 점수잖아요. 네.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 뭐 더 어렵게 낸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찌됐건 그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그 다른 거보다도 복소수 순환성 활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4개 주기 혹은 주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대 12까지도 복소수 주기성을 활용해서 네, 조건을 만족하는 n값 찾아내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화여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출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변형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문제 기출 유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2023, 24 그 다음에 그 도용의 방정식까지 지금 기출 범위가 넓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기출 유형들을 어느 정도 답습을 하셔서 똑같은 문제는 내지 않을 테니까 네, 어떤 정도로 꼬아왔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로 네, 다른 유형들을 연습해 주는 거 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부분 유의해서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